안녕하십니까. 식량닷컴 김규태입니다. 2024년 6월 5일 17번째 푸드플랜 뉴스농장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님과 함께 도시농업에 대해 토론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 김포경실련 이종준입니다. 예, 이번 주 토론은 도시농부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이종준 국장님께서 준비를 좀 해오셨는데 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준비한 거는 그 도시농업의 의미죠. 의미인데 뭐 거창하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저희 김포 지역에 있는 김포 도시농부 학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여태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한 좀 얘기를 드리면서 그 안에 녹아있는 도시농업의 의미를 좀 전달하고자 오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포 경실련에서 맨 처음에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경실련 단위에서 우리 이제부터 도시농업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총회에서 사업을. 총회에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 이제 경실련이 이제 지역마다 전부 다 있는 건 아닌데 그 경기 지역에 한 7개 정도의 경실련 지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군데 정도 안산하고 광명 경실련에서 도시농부 학교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쪽 사무국에 있는 분들이 도시농업이 경실련 활동하고 그 어느 정도 밀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 그쪽에 이제 도움도 많이 받고요. 예, 이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가 2010년도였거든요. 2010년도여서 저희가 김포 도시농부학교 시작한 거는 첫 일기가 시작이 된 건 2011년도고요. 2010년도에 1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됐죠. 처음에는 1년에 2개 기수가 나왔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6기까지는 1년에 2기수가 이제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죠. 그 처음에 이제 나는 도시농업 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게 도시농업 하면 일반 그 농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뭐 저 사람네들은 뭐 이거 농사도 우리는 뭐 죽자사자 생존권을 가지고 이제 살기 위해서 농사를 하는데 저 사람네들은 취미로 이렇게 농사를 하면서 그 농업 예산을 이제 또 이제 신청해가지고 예산도 이렇게 가져가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일반 농민들이 볼 때 도시농업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곱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 지금 이제 농장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는 처음에 전혀 개의치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의치 않았었다는 거는 사실 시작을 할 때 도시농업에 대한 좋은 점만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고. 다행이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수긍을 하기도 좀 힘들었고요. 네, 그런 의미. 제가 이제 간단하게 도시농업의 그 사전적인 정의를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이게 위키백과에 나오는 건데요.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도시농업이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 도시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다음 정의가 도시농업에 대해 넓은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의이다. 그래서 이제 위키백과에서는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 행위로 농업이 갖는 생물 다양성 보존, 기후 조절, 대기 정화, 토양 보존, 공동체 문화, 정서 함양, 여가 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사실 이 말은 맞더라고요. 맞는데. 근데 그 정의로만 보면 지역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일반 그 농민들 그분들도 그러면 도시농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아니죠. 이제 그거는 조금 분류의 형태가 다른 부분이죠. 그분들은 직업을 하는 거고. 아니 직업으로 하든 뭐 취미로 하든 아까 이제 거기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다원적 기능이나 뭐부터 해서 이렇게 쭉 도시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딱 그러면 도시 지역에서만 다 여기
신수희 사무장님도 도시농업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건데. 그 이제 나중에 좀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뭐 이건 잠깐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김포가 도농 복합 도시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을 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봐요, 김포는? 그냥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농업 하면서 2012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농업 도시농업과 일반 농업 뭐 이렇게 전체 아우러서 이렇게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김포가 농업 예산 그러니까 전체 규모의 비율로 따질 때 결코 높지 않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5손가락 아래였었어요. 비율이 아니면 금액이? 비율이요. 비율이. 그러니까 시 전 31개 그러니까 시의 이제 예산으로 따지면 비율로 따질 때 그러니까 김포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김포시 안에 예산 중에서 농업의 비중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듣기 좋은 표현으로 도농복합도시라고 했는지 뭐 조금 더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살리려고 했는지 그럴지 모르지만은 저는 전통적으로 워낙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그 뭐 김포 뭐 평야가 있었고 네. 지금이야 이제 뭐 평야가 이제 지대가 이제 무색하게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그 아마 그래서 더 이제 농업이라는 게 아마 더 이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기존에 그 푸드플랜 용역할 때도 도농복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분석을 제가 표를 봤을 때 김포는 도시형 설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네. 푸드플랜 유형에도 여기는 도농복합형이 아니라 도시형. 네, 도시형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수치로 따다다다 이거 아니고 표로 해서 이 보여지는 걸로 딱 보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용역회사든 아니면 네. 행정에서 행정에서 그렇게 용역을 줬겠죠. 아니, 아니면 그러니까. 분석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산업 비율이나 기타 뭐 그런 것들이 도시형에 가깝다고 보고, 그러니까 농업이 없는 건 아니지만 도시형에 가까운 쪽으로 그 비율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네. 뭐 이걸 길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 아니 경기도하고 김포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경기도 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보면 굉장히 이제 도시 지역이 많고 네. 이제 다른 뭐 저기 전라도나 강원도나 뭐 경상도나 이쪽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아 거기가 도시지 무슨 그 뭐 농업지대냐고. 그런데 농업의 양으로 보면 경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양으로 보면 뭐 몇 번째 이제 안 간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 김포도 마찬가지죠. 김포도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이제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농업인들은 이제 물론 이제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숫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플러스는 아주 그냥 형편없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네. 경기도의 학교급식 전체 매출 비율로 평가했을 때도 김포시는 그냥 경기도의 숙소판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현재 매출 규모나 기타 생산 규모를 그렇게 그래요. 어쨌든 규정하고 뭐 있어요. 그런 그 도시농업을 하는데 이제 김포의 이런 도시적인 특성이 예, 이제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왜 도시농업을 시작을 했나 이런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농업의 아까 그 정의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효과 중에서 공동체 문화나 이런 쪽이 좀 있거든요. 근데 경실련은 아무래도 그 이미지가 이제 경제와 관련된 쪽에 활동을 좀 많이 한다고 좀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가 조금 더 왜곡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좀 더 공동체 문화를 조금 확산하기 위해서, 근데 무엇보다 노동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노동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농업이 좀 더 노동과 친밀한 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 노동의 가치하고 지식의 가치가 너무 격차가 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더 그 지역 단위에서부터 좀 해결을
좀 해결이라고 하기엔 조금 너무 큰 뜻이고요. 그냥 조금 더 모색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농부학교 시작하게 된 것이죠. 도시농업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똑똑해요. 예? 이런 얘기한다고 똑똑하면 안 되는데요. 아니 농민들한테서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희 그 경실련 활동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이게 지금 갑자기 이제 조금 이제 경제 구조에 대해서 뭐 얘기가 하는 것 같지만은 진짜 저희 나라가 굉장히 불평등하거든요. 이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굉장히 불평등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해외 뭐 다녀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좀 더 복지가 좀 잘 돼 있는 선진국 같은 경우 일부지만은 한 시의 시장과 그 시에 근무하는 청소 용역 그 하는 직원의 그 급여 차이가 2배가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정말 이게 지식의 가치가 다 옳은 거다, 이게 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이제 공동체 문화도 수그러들고 더더구나 이제 금전 만능주의로 이제 아이들을 키우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우리는 좀 되돌아보면서 노력해보자 이런 취지가 좀 상당히 강했거든요. 농부학교를 처음에 시작할 때. 질문 언제 하나요? 네? 질문은 아무 때나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금방. 질문 막 그런 시간 정하지 말고 막 하세요. 네. 아니 그 시장 급여와 청소하시는 그 좀 이렇게 그 낮은 일을 하는 노동자의 급여가 2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옳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을 얼핏 하셨는데 그게 왜 옳지 않은지를 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 노력의 무엇보다 이제 노력과 그렇던 이제 사람이 아무리 평등한 그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좀 봐요. 근데 그거를 배움과 그 뭐 교육과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중간을 좀 갭을 줄이는 거지. 근데 결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똑같이 가겠다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가 극도로 싫어하는 공산주의 쪽이라는 표현이 좀 나올 만하거든요. 그러면요. 아니 2배는 똑같은 게 아니죠. 아니 그렇죠. 2배 정도면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왜냐면은 뭐 지식 그 학문을 익히는 것도 대단히 힘든 일이지만 자기의 몸을 써서 그 지역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럼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만 육체 노동이냐 정신 노동이냐의 차이인데 이 정신 노동에 대한 가치만을 너무 좀 2배 이상으로 쳐주고 육체 노동은 그 2분의 1로 받은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되게 지금 평등 사상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많다라는 표현이 아닌데. 아니 아까 2배 차이가 옳다고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2배 더 차이 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건 그러면? 기준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명확하게 그 뜻은 아니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말씀. 도시 농업을 이렇게 경실련에서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도시 농업을 하려면 그 도시 텃밭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회원 모집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뭐 아직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경실련 내에서 이렇게 서클처럼 뭐 했어요? 아니면은 그 사업적으로 그 뭐 회원 모집도 하고 해가지고 도시농부 학교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2010년도부터 준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녹색김포 실천협의회라고 시에 김포 의제. 그렇죠. 지금 이제 전에 의제였었고 요즘에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었죠. 근데 그쪽에다가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한 거죠. 그 2011년부터 우리가 도시농부 학교를 운영을 하고 준비를 할 거니까 근데 예산상에 대한 좀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은
이게 신생 사업이고 일반화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에서 특히 뭐 행정기관들이 사실 시민단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해도 이렇게 쉽게 수락하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에 녹색캠퍼 실천 협의회에다가 이런 사업을 한번 공모를 띄워주면 어떻겠냐. 근데 그 그러니까 사업의 주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 구성해서 전달을 했고 그쪽 운영위원회에서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공모 사업을 이제 띄우게 됐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짬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녹색 김포에서 이제 공모 사업을 하기로 하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녹색 김포에서도 공모 사업을 하려면 그 시하고 뭐 그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 그건 아니고요. 상관없어요. 예. 거기서 이제 그 사업의 형태가 워낙 많으니까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주민 제한사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그 운영 명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인 예산이 일단은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 해 1년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었죠. 확보를 하고 녹색 김포는 뭐예요?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예, 지금 전신. 현재 이름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의제 21이라고 해갖고 예, 하다가 이제 김포 같은 김포 녹색 김포 실천 협의회고 최근에는 경기도 전체가 다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의제 개발이나 그거에 대해서 지원도 할 수 있고 해서 그걸 이제 시민 사업으로 번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100% 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공무원 조직은 아니고요. 예산이 일단 그때 해결을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연치 않게 제가 2010년도 연말에 아는 분 댁에 조문을 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 조문을 갔을 때 정말 운명적으로 만난 거지만은 그 당시에 김포시 농업기센터 송영서 소장님을 그 상가집에서 만났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였었고 그냥 누군가 옆에서 저분이 농업기센터 소장님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일어나서 가서 인사드리고 김포경실련에서 내년부터 김포 도시농업학교를 운영을 계획을 잡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추진하니 기회가 되고 가능하시면 좀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명함도 이제 교환하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오전에 센터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도시농업 팀장인데 소장님이 가보라고 한다고. 그 센터에는 도시농업 팀이 있었네요. 팀이 2010년도에 생긴 거예요. 그 송영석 소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도시농업 팀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행정에 도시농업 팀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나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경실련에서 출발한 건 아니고 아니죠. 따로따로 예. 출발을 완전히 몰랐죠. 그랬네요. 완전히 몰랐었고 근데 그 다음 날 그 도시농업 팀장하고 주무관 2명이 저희 사무실 찾아왔거든요. 찾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그 팀에서 그때가 몇 월 달이라고 그랬죠? 그냥 겨울이었어요. 겨울. 정확치는 않은데 겨울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첫 해 2011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할 때 도움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밭을 경운을 해야 되는데 경운할 수 있는 뭐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예산도 이렇게 사업의 예산 이렇게 좀 유동성 있는 예산을 좀 해서 퇴비 같은 것도 좀 지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 당시에 그런 유대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갔었어요. 팀하고는. 그래서 지금의 현재 농부학교가 사실 뭐 저희들만의 노력으로만 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행정하고 일단은 조인이 된 거네요. 예, 그렇죠. 하고 또 저희 텃밭도 이제 저희 회원의 친척분이 이제 선뜻 내주셨고 그 텃밭은 그 저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그것도- 그 2010년도에 저희가 이미 이제 구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저기 그 고촌에 있었던 풍년 아닙니다. 농장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위치는 기억은 이제 우리 병원 앞쪽에 지금 그 거기 시내폴리스인가요? 지금 거기는 네. 공사 막들 하고 네네. 있잖아요. 그 안에 있었어요. 음, 그 안에 이제 조그맣게 있었는데 거기서 우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저희가 1년 동안 처음에 하고 2년 차에 2012년도에는 이제 규모가 좀 더 큰 데를 필요해서 이제 옮기다 보니까 그때 이제 기술센터에서 또 이제 섭외를 좀 해줬죠.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지금 2024년이잖아요. 올해가 17기인데 이제 저희가 11년도부터니까 지금 올해 14년째 하는 거죠. 근데 17기라는 의미는 처음에 6기까지는 매년 2기수씩 이제 배출을 했어요. 배출하고 사실 그때 인원이 처음부터 많지는 않았어요. 아까 이제 농장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처음에 이게 회원 뭐 조직으로만 했냐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 정식적으로 이제 후랭카드 현수막도 붙이고 또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뭐 SNS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집을 한 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물어봤던 거는 이제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라도 이렇게 도시농업을 이렇게 뭐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아 저기는 좀 저렇게 했구나, 좀 이렇게 좀 참고하시라고. 이 중간에 이제 뭐 약간 다른 얘기를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집할 때 특징 중에 하나는 수강료를 받았어요.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이제 이게 그 어쨌든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녹색김포하고 경실련하고 농기센터 도시농업팀하고 처음에 그 의견 중에 서로 다르게 나온 부분이 제일 큰 게 이제 수강료였었거든요. 근데 행정도 그렇고 녹색김포도 그렇고 여태까지 김포에서 수강료를 받는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강료를 받으면은 안 온다. 사람들이 모집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아주 고정화돼 있었죠. 근데 저희는 제대로 받아야 된다. 받아야지 그분들이 애정을 갖고 수업을 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결국에는 저희는 한 10만 원 정도 얘기를 했었고 뭐 그러면은 그냥 거의 접수비 정도의 그러니까 뭐 2만 원, 3만 원 얘기도 나왔고. 근데 중간에 그 결론은 5만 원으로 결론이 났었어요. 근데 사실 5만 원이라는 이 수강료를 처음에 모집 공고에 내니까 문의 전화 중에 조금 싫어하는 전화가 상당히 있긴 있었어요. 왜 돈을 받냐? 그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돈을 받냐? 그래서 근데 그래도 뭐 저희가 어쨌든 세 군데서 다 협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수강료를 받은 게 다른 일반적인 시에서 하는 사업보다 조금 더 애착심이 있는 이런 그 사업으로 좀 남게 그래서 뭐 됐죠. 결과는 어땠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모집이 됐어요? 그렇죠. 모집은 잘 됐죠. 원래 목표했던 인원이 뭐였어요? 처음에 20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요. 뭐 매번 다 모집 인원은 거의 다 넘었다고 봐요. 그러면 질문. 네. 그 문의 전화로 수강료를 왜 받냐는 불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럴 때 답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그래야 애정을 갖고 이렇게 그 중간 포기도 안 하고 끝까지 간다. 뭐 이런 취지로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문의 전화 한 분들한테 그렇게 그대로 설명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애정을 갖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받는다 그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답을 하셨어요? 그게 갑자기 궁금합니다. 학교에 가면 다들 등록금 내잖아요. 학교 등록금으로 비율을 저희는 해서 학교고 당연히 선생님들이 이제 배우러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재료비도 들어갈 거고 강사비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에 비용으로 대한 쓸 부분을 거다.
그렇게. 본인들이 부담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수긍을 해요? 안 하시죠. 수긍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도 그렇거든요. 현재도 지금 그런 전화가 와요. 지금은 수강료를 28만 원을 받아요. 28만 원을 받는데 고액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그래도 목표 달성이 돼요? 올해는 완전히 넘쳤죠. 아, 네. 그러니까 이 접근 방법 자체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도시농업하면 이제 관행 농업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질감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배타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게 뭐 농업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그것도 이제 쪼개 먹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농민들이나 이제 기존의 행정과 같이 조인했던 사람들은 거의 행정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무료로 한다거나 좀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처음 시작부터 완전히 도시농업스럽게 시작을 했네. 그렇게. 그 이제 10년 전의 얘기니까 세세한 항목보다 지금의 예를 들면은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가 1인당 28만 원을 받는데 28만 원 중에 아주 명확하게 저희가 이제 과수에 대한 수업을 하는데 과수 수업에 나무의 비용이 한 3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강사 비용이나 나머지 재료 비용에 대해서 25만 원이면은 저희가 40명이면 1,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인데 올해 시 예산이 거의 그 정도 들어가요. 근데 2천만 원 갖고서 빠듯하게 운영하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사실 어떤 설명을 드려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납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고정화돼 있었어요. 시에서 하는 건 다 무료다. 근데 이제 대신에 저희는 이제 일단 앞에 붙인 게 경실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시가 아니다는 거를 당연히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더 말로서 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결국에는 민간 거버넌스가 그러면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도 사실 가지고 있고 우연한 기회에 그리고 김포시에는 그 말씀하신 그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엘리트 농업대가 있고 거기에 도시농업과가 있었어요. 2016년인가 그때쯤 있었는데 제가 한참 농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려고 했을 때라 그전에는 정말 그 텃밭 형태의 농사에서 야금야금 늘려갔던 상황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아니야 로컬 푸드과가 있었죠. 도시농업과가 아니고 로컬 푸드과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도시농업 출신 분들이 꽤 많이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끼리의 그 친밀감이나 그런 농도가 그냥 엘리트대를 다니시는 분들끼리도 상당히 그런 농도가 있긴 했는데 또 다른 농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사서가 아니고요. 돈을 주고도 하고 싶을 만큼 간절하신 분들이 했었다는 거죠. 예, 간절하게 그러니까 사실 김포시에서 그런 무료 강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무료 강좌 유랑민들도 있으세요.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 무료 강좌들만 찾아다니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유료로 뭔가를 하면 그런 데서 좀 참여하는 거 꺼리거나 왜 돈을 내요라는 물음표를 달으시는 아까 똑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비 부담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을 들여서라도 나는 도시농업을 하고 싶어라고 시작하신 분들의 농도를 그래서 더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 얘기 들으니까 네. 그 처음에 그 도시농부 학교에 이제 처음에 입학할 때 이제 취재를 몇 번 갔었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입학식 날 가면 쭉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다 각자 이제 자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떻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입학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이제 몇 가지가 이제 기억에 이제 남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굶어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농사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고, 좀 이렇게 그런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내 소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야, 이런 얘기를 관행 이제 기존에 이제 농민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농민들이 들으면 저 사람네들 얼마나 이쁠까. 이게 농업에 대해서 저렇게 긍정적이고 저렇게 애착을 가지고 농업을 바라보고,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저 사람들 뭐 자꾸 이제 좀 배타적으로만 보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야, 너무 진지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농민들은 다 이제 지쳐가지고 다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하지도 않고, 그런데 좀 그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그거 보면서. 그러면 장학금 제도도 있어요? 장학금은 없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무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애착하고 뭐 이렇게 지속 가능성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뭐 5만 원 내지는 28만 원 이 돈이 없으면 접근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면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정무역, 제가 이제 퇴직하고 공정무역 공부를 좀 하거든요.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게 시작된 것이 시장 접근성이 없는 열악한 생산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도시농업이지만 정의로운 도시농업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학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스개지만 어쨌든 정말 마음은 있으나 정말 차비도 없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도시농업을 고민하게 된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게 땅에 대한,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장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까지도 담아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협동조합식으로 약간의 그 좀 28만 원이 하나도 안 아까운 그런 분들이 좀 뭐 십시일반 좀 더 떼어서 이거는 뭐 장학으로 쓸 거다. 그래서 뭐 28만 원 낼 거를 30만 원을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2만 원을 떼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말 하고 싶으나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얼핏 생각하기는. 지금 이제 정명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고 맞는 말씀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운영이잖아요. 운영의 부분에 들어가면은 사실 찾아오시는 개개인분의 위치와 능력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는 또 고민인 게 있는 거고요. 조금 차별화되게 운영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특별하게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차별화를 좀 많이 둬요.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거죠. 그 텃밭 관련한 그 회원일 경우 뭐 수강료 뭐 20% 가면 50% 가면 이런 것들이 모집 공고에 떠요 다. 근데 거의 다 그렇게 뜨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좀 더 소외 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피부적으로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선은 그 뜻은 분명히 좀 공감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이게 저희가 올해 28만 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1년적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봐요. 월 28만 원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은 조금 여유 있는 분이겠죠. 왜냐면 그런 생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근데 연이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수강료를 받으면서 이게 많다고 얘기하신 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게, 끝날 때부터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설문조사 때 저희의 그 적정한 수강료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를 드려요. 그러면 대체로 지금이 한 보기가 2번이에요. 근데 보통 다 3번, 4번을 찍죠. 더 높여야 된다. 더 높여야 된다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다들 그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들어와서
가져간 것이 훨씬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엘리트 농업대학도 꽤 운영을 오랫동안 하고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도 이제 도시농업학과가 있었거든요. 도시농업학과가 있었고, 근데 엘리트 농업이나 이제 행정에서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하고 저희하고의 제일 큰 차이점은 실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실습이 제가 처음 얘기 드렸던 그 지식의 가치, 노동의 가치 있잖아요. 노동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를 좀 더 쉽게, 좀 더 살갑게 가져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실습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운영 기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가능하면은 먼저 끝나신 분 안 보내드리거든요. 그 조가 다 끝나죠. 그러니까 먼저 끝나신 분은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사람이 다 체격이나 체력이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할 때는 분명히 차이가 날 거고, 하지만 선생님들 한 조에 다 섞여 있고 그 조별로 또 다 모여서 선생님들 전부 다 올해 기수 학생들이다. 그러면은 먼저 끝나신 분은 분명히 본인보다 조금 체력이 안 좋으시면 도와주셔야 된다. 가는 건 다 같이 끝나고 하는 거다. 이렇게 예를 드리거든요. 공동체성. 그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요? 많이 그렇죠. 하죠.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게 사실 땅 4평 5평 갖고서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 정도는 다 쉽게 감내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되게 다양하죠. 직업이? 그렇죠. 직업도 다양하고 연령대도 다양하고요. 최연소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회비를 내고 들어요? 그럼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입학 원서가 들어와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받더라고요. 어머니가 받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초등학교 5학년 이 학생이 다닐 수 있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좀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전화를 한 거죠. 했는데 그 어머니 하는 얘기가 아이가 너무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학생 그에 개근했어요. 개근하고 근데 그 학생은 여기는 그 주말에 하죠. 그죠. 목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주말. 토요일 날 실습. 날도 하는구나. 보통 그래요.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는 거의 5월 달에 수업이 전부 9회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마다 매일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처음에 몇 년 동안 농업기센터에서 도시농업 팀이 한지예요, 한지. 발령받으면 안 되는 곳으로. 근데 그럼 5학년 얘는 몇 살이에요 지금? 몇 년도에 이 아이가 왔어요? 너무 장래가 궁금하다. 그 친구가 한 거의 10년 됐을 거예요, 아마. 10년까지는 안 됐고. 그러면 지금 뭐 대학생도 10년까지는 안 됐을 거고. 그럼 한 거의 그 대학생 정도 된 됐어요. 거야? 예, 근데 그 친구는 꿈이 명확했어요. 자기는 곤충학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밭에 가서도 얘는 곤충에 대해서는 전 학생들보다 더 잘 알아요. 명확하더라고요, 자기 꿈은. 그래서 저희 수업 중에 이제 곤충학 박사를 불러서 하는 강의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약간 질문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질문도 막 던지고 좀 되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은 80 넘어서 오신 분들도 꽤 계셨고요. 근데 대체로 주로 많이 오는 케이스는 40대 정도. 그 사람 40대나 이런 사람들은 그 뭐 무료하고 이래서 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플랜 2. 예, 맞아요. 제일 많이 오는 경우가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아까 이제 정명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제가 이 표현을 좀 이렇게 쓰면 모르지만은 생활에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은 생업에 많이 매진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야간하고 주말에 오픈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까 해결책도 조금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이 도시농업이 조금 더 보편화된 이후에 행정에서 좀 책임질 문제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다양하게 보편화되고 활성화되면은 자연스럽게
행정은 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문제를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은 못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농부학교를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면 예. 그러면은 기본적인 농사는 할 수 있어요? 못 하죠. 못해요? 못 해요. 왜? 그 1년 농사를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7기 때부터 1년 과정으로 이제 개편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의 사이클 한 번을 이제 농사를 접으면서 그 농사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한번 배워보게끔 유도를 한 건데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100명이면은 한 30-40%는 어떤 학생들이 오냐면요. 농사 기술을 배우러 들어와요. 농사 기술을 배우러 들어와요. 근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학생은 아니거든요. 농사 기술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 나와요. 그럼 그렇게 배울 수도 있거든요. 맞아, 우리 형이 그렇게 농사 잘 짓더라고. 근데 농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를 와서 배워야 되는 거지. 농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그래서 실제로 농부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아까 이제 저희 그러니까 하나를 먹더라도 저희 농산물을 먹게 되고 또 좀 더 금액을 주더라도 친환경을 먹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마인드가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너무 내 돈 철학같네. 내고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여기 김포 도시농부학교 분들은 보면 친환경도 진짜 친환경인 것 같아. 멀칭도 안 하죠. 네, 안 하죠. 멀칭도 안 하고. 멀칭은 이제 풀로 하죠, 풀로. 아니 비닐을 그러니까 안 쓰죠. 그 뭐 그냥 그 저희 학교 급식하는 친환경 농민들이야 그냥 워낙 넓은 면적에서 이걸 산업적으로 이제 해 그렇죠. 하다 관행 보니까 친환경이라고 해서 레시피대로 집어넣고 그 약 안 치고 비료 덜 주거나 안 넣는 어떤 그 정형화된 방식의 최대 생산을 위한 어떻게 보면 친환경을 한다면 도시농부 쪽에서는 그 키움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소비까지도 예, 배우면서 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랑은 약간 다르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인들 중에 도시농부에 대해 반발감을 갖고 계시는 농업인들 많은 거 사실이고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은 처지예요. 친환경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관행 농업인들도 상당히 많으셨고 지금도 많고 그래서 또 의외로 시도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김포는 이종준 국장님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도에 따라서는 도시농부와 친노년의 관계가 좋지 않은 데도 있어요. 예, 안 좋게 그러니까 왜 그 서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한쪽은 분명히 불편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예,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표현에서 너무 부정적인 말 한다고 그러는데 과부 속사장은 호랩이가 알고 호랩이 속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어떻게 보면은 같은 그 가치 생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그 도시인들은 도시농부일 것이다라고 사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타 지역에 약간 관계가 안 좋은 도시농부와 관계가 안 좋은 그 청년 친환경 농업인한테 붙들고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약간의 장벽들 가장 큰 게 사실은 그거예요. 그 농업 예산 많지도 않은 거 나눠 먹게 한다라는 생각. 그래서 아니 도시농부로 가는 돈이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 농업인한테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여기까지 올 돈도 아니라고 우리가 그 돈으로 그렇게 봐서 한쪽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더더군다나 그 지금도 그런가요? 도시농부의 생산품은 실제적으로 판매나 이런 거 약간 제약이 있지 않나요? 그 인증을 못 받죠. 예, 인증도 그렇고 인증. 그 판매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 로컬푸드의 그 판매 정도만 가능하고 그 외에 가능은 했었죠. 예, 가능은 하고 그 외에 어떤 그 우리 학교 급식이든 이런 우리랑 마켓이 같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출하회나 저희 김포 친농원 분들과 도시농부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자리를 만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 제일 잘 이해해주는 도시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원에 대한 것도 같은 밥그릇에서 뽀개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절대 그렇게 되는 돈이 아니고 나라 돈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팔로를 잠식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구조라고 서로 그냥 서로 이해해주는 관계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문 용어가 막 나오네. 뭐 같은 밥그릇 뽕겨 먹는. 이제 아까 그 얘기 드린 것처럼 지식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현재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커리큘럼을 처음에 짤 때 그 초반부에는 뭐 감히 인문학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땅이 왜 소중한지, 농사가 왜 소중한지, 토종 종자가 왜 소중한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고 중간중간에 또 넣어요. 그거를. 근데 그리고 이제 판매나 이런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기획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로컬푸드에 실제 로컬푸드하고 얘기가 돼서 도시농부 매대를 이제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매대를 채울 수가 없어요. 도시농부들이. 그러니까 3평 4평 농사를 짓는데 더군다나 텀이 있잖아요. 이 작물 작기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보름만 채우려고 매대를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접근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잘 된 게, 그러니까 그렇게 매대나 이런 거에 갖다 안 넣는 게 잘 된 게, 우리는 나오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갖고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농민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본인들 생산한 거를 안 팔린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까도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인식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정말. 맞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보기 좋은 농작물들은 뭔가 많이 친 거예요. 뭔가 많이 쳤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김포 도시농부 학교를 보면 내 돈 내고 내가 이제 그 농사 와서 이제 같이 이제 농사도 배우기도 하고 농사도 짓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네들은 진짜 이렇게 뭐가 이제 옳은 건지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들이. 참 그런 걸로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농민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소비자를 키우는 거죠. 근데 네. 내가 여기 재미난 얘기 하나 이제 그 이제 뭐 어디라고 뭐 얘기하면은 알 거니까 이제 그 취재를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친환경을 이제 고집하는 이제 도시농부 학교예요. 친환경을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비료도 뭐 이런 것도 안 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보면 다른 데들은 다 그냥 시들시들하고 이런데 여기는 뭐 시커멓게 올라온다는 거야. 이제 분명히 저기는 비료를 줬다는 거야. 근데 물어보면 안 줬대.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밤에 몰래 와서 비료를 주고 가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재밌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생산물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제 텃밭을 이렇게 조금 20평인가? 20평도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텃밭. 생산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생산물이 막 나오면 그거를 상자에다가 다 수확해서 아파트 경비실 옆에다 그냥 둔대요.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냥 거기다가 이제 제가 밭에서 오늘 아침에 딴 겁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나눔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나눔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뭐 먹고 살 게 없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긴 하지만 텃밭은 진짜 그 나올 때 되게 많잖아요. 조그만 데서도. 그래서 이제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는 아니고 나누고 싶어서 자기 아파트에 같이 사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나눈다 그러는데 그러면 도시농부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생산물을 진짜 뭐 다 매대를 주면 그걸 채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거 공부할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판매까지 이어지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혼자 먹기에는 또 많이 생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제 나누면서 도시농업을 또는 도시농부 자기 정체성 도시농부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 홍보 활동을 유도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자꾸 이 교육을 주체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렇게 이제 회비를 내고 하면 몇 평을 분양을 해줘요? 5평? 공용 평수까지 5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영 평수는 뭐고? 저희 아파트 분양받으면 전용 면적이 있고 공용 면적이 있잖아요. 네. 야 여기 도시농업은 맞네. 수료할 때 그걸 저한테 따진 분이 한 분 계세요. 5평 준다 그랬는데 저희가 재봤더니 3평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제가 그리고 복도 빠지고. 그 선생님이 다니신 땅은 이제 길은 뭐고 이건 다 합쳐서 계산한 거다.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이제 아파트 예를 드니까는 맞네요 이러죠. 아니,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눈두렁 빠지고. 네, 눈두렁 빠지고 그거 다 평수로 잡거든요. 자기. 그런데 뚜렁이 좀 작을 뿐이죠. 더 많은 거죠 공용 네. 면적이.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면요 한 2평 정도 실평수 2평이 사람들이 제일 안 지쳐요. 농사는 그만큼만 해야 돼. 그렇죠. 지금 현재 주는 데가 요거 두 배 정도 돼요. 실평수가. 5평만 돼도 저는 저는 20평 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네. 제가 뭐 다른 얘기도 뭐 더 있는데 오늘 좀 기억에 남는 얘기가 하나 몇 가지 있었어요. 저 이제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아까 저희 자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사진이 김포 도시농부학교 고구마 캐기 체험 행사예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한 거? 이게 2010년도예요. 첫 해였는데 농부학교를 하면서 농부학교는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요. 수업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여기 참여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농사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체로 아이들 이렇게 고구마 감자 캐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구마 캐기 행사를 한 거예요. 물론 이때는 고구마를 캐기만 했어요. 캐기만 했고 그 다음에는 이거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고구마를 한 5m 정도 한 일항을 5m 정도씩 분양을 해줘요. 그러니까 분양이라는 게 돈을 체험비 한 10,000원 정도 실비만 받고 1년 동안 이제 고구마만 기르는 거예요. 그 가족은. 근데 이게 캐기만 해서 가져가면은 사실 그냥 내 거 그냥 돈 내고 가져간다는 의미가 되는데 본인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 번이라도 호미질이라도 한 번 하면은 그때는 아이는 이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요 지금 사진을 제가 올려드린 거는 이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유치원 아이들이거든요. 유치원 아이들이 고구마를 캐러 왔는데 이때 유치원 선생님들의 아이들 간식으로 컵라면을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미리 좀 캐놔서 이거를 군고구마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아이한테 군고구마를 줬는데 안 먹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컵라면에 밀렸구나. 컵라면에 밀렸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요. 나는 고구마를 안 먹어봤다고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거는 안 먹어본 게 아니라 먹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럴까요? 먹어봤는데 잊어버렸지. 한 번도 안 먹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진짜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안 먹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음식이 그거잖아요. 음식이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거를 조금 낯설어 하는 경향이 좀 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학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음식을 안 해주는 거죠. 대부분. 유치원에서 고구마 주는데. 요즘 그 얘기 들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배달 문화가 막 워낙 발달돼 있어서 그 생각이 그거 있잖아요. 어쩌면 고구마는 먹어봤는데 껍질이 있는 형태의 고구마를 처음 본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마늘종의 대부분
그게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랑 밥을 먹는데 마늘종이 나왔는데 그게 아스파라거스나 뭐 그런 어떤 별도의 채소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매콤한 맛이 나는, 그래서 마늘의 꽃대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더니 되게 놀라더래요. 마늘의 일부일 거라고는 생각도, 그러니까 전체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20대 초반까지 크면서 농업에서 자라지 않은 애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농사 모르는 애들이 벼가 나무에서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 오이가 땅에서 캐는 건 줄 알았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감자가 나무에 열리는 줄 알고, 뭐 예를 들어 그래서 너 어렸을 때 유전공학으로 토마토가 위에는 열리고 땅에서는 감자가 캐는 그거 우리 어렸을 때 배우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아 하면서 그래도 오이는 땅에서 캘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도시에서 처음부터 아스팔트 세대가 제가 거의 처음 세대나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처음부터 흙바닥 안 밟고 다니는 세대가 있더라고요. 많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너무 놀랐는데 오히려 요새 애들이 더 똑똑해요. 요새 애들은 체험으로라도 어린이집에서 무조건 그런 체험들을 한 바퀴씩은 가보게 프로그램을 짜니까. 근데 저희 때는 그거조차도 그냥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신발바닥에 제가 학교 가느라고 시골에서 학교를 가면 흙 묻어서 오는 걸 되게 신기했었어요. 친구들이. 예. 흙을 묻을 일 시금치 없으니까. 단이 묶여서 자라는 줄 알았대요. 에? 시금치 단이 묶여서 자라는 줄 알았대요. 아, 밭에서부터 그렇게? 네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제 사과 따듯이 그거 이제 한 단 따가지고 와서 파는 거야. 아, 뭐 저기 아, 그렇게 하면 좋겠네. 그 호박, 인기 호박이나 이런 것처럼 자랄 때부터 그냥 그러니까. 그게 맞춰서 자라는 줄 알아요. 아, 난 그 얘기는 처음 들었네요. 아니 시금치가 단이 묶여서 나오죠. 지금 유튜브에서 장난처럼 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특히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아시아 쪽 계통 분들, 중국이나 장난처럼 올리는 게 말도 안 되는 나무에 과일들 막 붙여놓고 이렇게. 좀 있으면 우리 또 최 PD님도 그렇게 그거 지금 할지도 몰라. 그래서 그것들이 그 마치 여기서 열린 것처럼 막 유튜브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짧은 유튜브 방송. 그러면 댓글들이,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우르르 몰려가서 막 댓글을 달면 그 즐기는 것 같아요. 너 이거 거짓말이지. 그게 다 각국의 언어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 구분을 못해서 오 놀라워요 하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모르니까. 예. 도시농업 얘기 많이. 예, 아니 그 저는 오늘만 할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만 하고요. 그 농부학교를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시작으로 농부학교가 갖는 의미나 또 농사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깊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농부학교 운영을 하면서 배운 게 많거든요. 배운 게 많은 게 제가 생각했던 공동체 문화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들은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현 사회가 구심점을 안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시농부학교뿐만이 아니고 뭐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좀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다만 농부학교를 하는 경험치를 보니까 행정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예.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김포 도시농부학교처럼 그렇게 시민들이 행정이 막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행정은 가서 숟가락만 얹으면 자기 성과가 되는 거 아닌가? 그 성과를 저희가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운영에 대한 방침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은 나눠져 갖자. 그리고 내가 안 갔더라도 특히 행정 쪽에는 많이 주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진이죠. 사진 쓰고 뭐 특히 이제 행정하고 같이 할 때 저희가 지금 14년을 했지만은 행정하고 없이 한 게 한 반 정도 돼요. 자체 비용으로만 한 게. 근데 행정하고 할 때는 무조건 입학식, 수료식은
사회는 행정에서 보는 거예요. 우린 손 안 대요. 이게 다 짜주지만은 왜냐면은 그 성과를 그 사람들이 가져가야지 우린 또 그렇지. 내년에 또 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건데 다만 조금 아는 농부학교를 나오신 분들 그리고 다른 아마 프로그램들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알수록 좀 더 요구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싫어하더라고요. 또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저희가 제일 큰 부침이 사실은 이 농부학교가 한 3, 4년째 좀 안정이 되려고 하니까 워낙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는 보통 다 그냥 조기 마감되고 인기가 많았는데 그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의문이 들었죠. 이거를 왜 시민단체에서 해야 되나? 이렇게 잘 되는 거를.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은 여기는 깊이 부서고 목요일날 밤에 나와서 근무해야 되지. 주말에 나와요. 토요일날 근무해야 되지. 근데 제가 맞아. 기술센터 이제 주무관들하고 이제 말을 나누다 보면은 항상 나와요. 깊이 부서라고. 그러니까 좀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들하고 그러니까 행정이 사실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직업군 안에 하나 있는 거죠. 직업군 안에 우리는 이 직업이야 이거지 그 직업에 대해 직업이 갖는 역할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게 처음에 같이 했던 도시농업 팀 그 팀장님도 그러고 주무관도 그러고 굉장히 같이 열심히 해주셨어요.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의논을 하거나 기준은 항상 경실련도 아니고 농기센터도 아니고 항상 수강생을 기준으로 자꾸 얘기를 했거든요. 저 사람들은 이게 좋을 거야. 저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을 거야. 이 기준으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항상. 저희 운영 기준 중에 하나가 같은 분을 두 번 안 받아요. 그러니까 수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한 번 입학하면은 두 번 입학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전까지 두 분이 재입학을 하셨는데 그 지금 얘기하시는 저 전 학교급식 지원센터장 그 최재용 선생님하고 한 분은 이제 또 저희 회원 중에 회원이었던 딴 분이 한 분 계신데 두 분 다 지금 일단 최재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예 막 없을 때는 막 해. 그렇죠. 한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부터 친분이 있었으니까요. 농부학교를 하기 전부터 저희가 시민단체로 활동하면서 최재용 선생님은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셨고 해서 친분이 좀 있었거든요.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출결 체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스무스할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지금도 정말 타이트하게 하거든요. 예, 그 타이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이종준스러운 게. 본인 말씀이 정말 자기를 유급시킬 줄 몰랐다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한 분 있었고, 그러니까 한 분은 가을 학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봄농사를 모른다. 와서 되게 부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에 1년 과정으로 한 이후로는 재입학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받은 이유는 신청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있었죠. 그 이제 수료하시고도 내년에 또 듣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니, 받아요. 2배로 해가지고. 아니 이게 그분이 다시 재수강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분이 한 분이 못 듣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기계를. 예. 아니 그거는 좀 늘리면 안 돼 인원을. 올해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1년 차에 저희가 17명 신청했거든요. 40명 기준에. 근데 코로나 2년 차에는 4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조금 딱 풀어진 느낌이었고 코로나 3년 차에 다시 줄었어요. 27명인가 줄었다가 올해 이제 다시 40명이 차고 뒤에 예비 순서가 엄청 많아요. 예비 순서가 엄청 28만 원씩 내고. 예. 올해부터 오른 거거든요. 근데 뒤에 예비 순서가 많은데 어쨌든간 저희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농기센터하고 올해는 이제 농기센터하고 같이 하는 거라서 센터에다 이제 의견을 물었더니 40명이 넘어갔을 때 제대로 수업이 진행되겠나 이런 좀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뭐 그거는
뭐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야, 그러면은 행정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볼 때도 이 도시농부학교가 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좀 그렇게 뭐 주의 깊게 보겠네. 그렇게 자생적으로 이렇게 하는 단위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본인들이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죠. 아, 이제 직접 가져가려고. 예, 본인들이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깊이 부서니까. 그러니까 하부 단계, 상부 단위에서는 야 이거 해봐라. 왜 경실련에서 하는데 과장이나 팀장 예. 되면 이제 팀장부터는 팀장 주무관은 다 노를 하는 거예요. 아, 팀장도 이제 그쵸. 그치, 현장에 나와야 되니까. 굉장히 제일 힘들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거는 뭐 공식적인 얘기로 나오는 거 아니고 네, 서로 구전으로 얘기하는 이런 차원인 거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농부학교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얘기 드렸던 것 중에 결론은 그건 같아요. 도시농업이 소비자 운동이면서 저희 그러니까 농업이 식생활이잖아요. 식생활 중에 먹는 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 도시농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든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뒤에 사자가 붙잖아요. 선비 사자가 붙는데 예.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이 같이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는 사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님과 함께 도시농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제 18회 이제 뉴스농장에서는 이종준 국장님이 이제 도시농업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못다한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는 도시농업에 이렇게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더 자세하게 도시농업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예, 좀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2024년 6월 5일 푸드플랜 뉴스농장 17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